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할게요. 이 종목은 왜? 7개 종목 꼽아봤습니다. 두산 먼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을 살펴보는 것 같은데요. 곳의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긴 했네요. 그래도 지금 3%에 넘는 상승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용 전지박 사업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사업 잘 되는 모양입니다. 고성장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분석 하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좀 이제 힘을 좀 받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지금 11만 6천 원 두산 현재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효성에서 화학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인적 분할해서 만든 회사죠. 효성화학을 보겠습니다. 12% 넘는 급등으로 지금도 상승세를 더 키워나가려는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주력 제품의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세척가스인 삼불화 질소의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 나오고요. 18만 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어서 볼 종목은 현대중공업 지주와 카카오입니다. 이색적인 콜라보죠. 이 둘이 손을 잡고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과 함께 의료 빅데이터 신사업에 진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스마트 의료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것인데 신사업 뛰어들어서 결과가 좀 좋게 나와야 될 텐데요. 일단 현대중공업 지주는 2% 넘는 상승, 카카오는 12만 6,500원대에서 1%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이 제법 많이 보여요. 수주 증가하고 있고 선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은 최근 들어서 들려왔었던 얘기 같고 수급도 외국인 쪽은 아직까지긴 합니다만 기관 쪽에서 수급이 개선됩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연기금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사지 할 정도로 매일매일 좀 담아가는 모습도 나오고요. 오늘 장에서는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등이 1%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 원익 테라세미콘 보겠습니다.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둘의 주가는 강합니다. 원익 테라세미콘이 10% 넘는 급등이고요. 원익 IPS가 테라세미콘과의 합병을 재추진한다라는 설이 돌았습니다. 2년 전에 이거 한번 무산된 바 있는데 또다시 재추진한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답변 내놔라라고 했는데 답변이 나왔죠. 확실한 건 아니긴 한데 확정된 바는 없는데라는 단서는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합병을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 어떻게 볼까요? 잠시 후에 한번 전략 챙기겠습니다. FNF 보겠습니다. 2%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FNF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디스커버리, MLB 등등의 매출 성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52주 신고가 지금이라도 따라 붙을까요? 전략 챙길 거고요. 메디톡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보틀리는 톡신제제 메디톡신이 대만에서 시판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대만 시장 꽉 잡고 더 나아가서 동남아 시장 전체 잡겠다라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긴 할 텐데 6% 넘는 상승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종목도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MTN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메디톡스 먼저 한번 볼게요. 앞서서도 주가 한번 확인하고 왔는데요. 주가 강합니다. 그리고 대만 시장 장악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속들이 올라와요. 네. 주가 상승을 더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오늘 이슈화가 됐던 게 바로 대만 허가에 대한 부분에서 신청을 완료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신청이 했는 거고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아니죠. 신청했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회사 명에 대부분 다 이제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메디톡스 회사가 주력 상품 자체가 이제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외에 대한 부분 자체로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를 했고 이제 국내 시장 안에서는 아무리 비비더라도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나기는 힘들다라고 좀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쪽에 눈을 두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해외 쪽에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선진국부터 먼저 어느 정도 이런 개선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대만이라는 부분으로 넘어오는 과정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이런 확장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메디톡신 말고 또 다른 뭔가는 없냐라는 그런 질문지를 다시 한번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램시마 말고 또 없냐 했을 때 호주마라든지 아니 트록시마라든지 이런 제품의 라인업의 다양성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메디톡신이 주력인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게 없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의구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엔 앞서서 제가 허가 신청을 했다는 부분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허가 신청을 한 거지 그게 허가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아직까지 매출엔 큰 변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이 뉴스가 이제 네. 신청을 했고 이번에는 결과가 오케이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네네.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긍정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네. 이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런 허가 신청을 했을 때 그에 따른 결과 자체가 뭐 당장 내일 나오는 부분이 그건 아니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또다시 한 번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재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허가 신청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적당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상승을 했던 국면은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낙폭이 상당히 컸던 종목군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낙폭에 의한 순환매가 나타나는 그런 기술적 반등이 꾸준히 나타나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영이 될 확률이 높고, 제가 볼 때는 이 하방에서 곧장 상방으로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부분보다는 이 67만 원 선 기준으로 이 자리에서 박스를 유지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의견은 글쎄요. 글쎄요 네. 정도?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염두에 두면서 또 좋은 뉴스 나온다면 또 그 상황에 맞게 또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의복주로 한번 가볼까요? 의복주들은 시즌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섬유 의복주들은 겨울철 되면 또 많이 남으니까 이제 겨울옷 비싼 옷들 많이 팔리면서 FNF도 그 수혜 받아갈 수 있을까요? 또 브랜드들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네요. 네, 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애 키우는 집에서 조금 체감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FNF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MLB에 대한 매출을 2016년까지 잡더라도 네. 대부분 다 이제 성인용이거든요. 그런 모자라든지 또는 티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 티라고 하죠. 우리가 좀 큰 거, 맨투맨티, 뭐 그렇죠. 그래서 큰 조금 티, 네. XX 라지 사이즈 네. 정도 되는 그렇게 좀 헐벙하게 입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서 조금 헐벙하게 입는 게 유행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신다면 최근에 이제 유아 브랜드를 런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2017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 MLB가 유아 브랜드를 런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격이 꽤 비쌉니다. 그러면 네네, 다른 브랜드의 뭐 시중에서 우리가 뭐 유아 브랜드 조금 비싼 브랜드들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극화적인 부분이 꾸준히 나타나는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휠라 코리아가 타이틀리스트로 상승했듯이 이 FNF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의 고부가 가치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생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저런 뭐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 자체도 뭐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조금 뭐랄까요, 이제 좀 인식 자체가 이미지가 조금 좋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주가도 상승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평가 기간도 길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주가 자체는 좀 더 지속될 확률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잖아요. 네. 전문가님 혹시 신규 접근 나 지금이라도 이것도 살까 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늘 이제 10만 원대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일종의 기술적 분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10만 원, 만 원, 5만 원 딱딱 떨어지는 가격을 라운드 피겨 가격, 그러니까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10만 원에 대해서 돌파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1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겠다라는 역설적인 의미로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매수에 대한 관점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네. 다만 그 가격대 자체가 9만 원 선 근처에서는
매수를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런 98,000원 이렇게 8분 능선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조금은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 그림 본다면 뭐 의견은 뭐 좋아요 드려도 되는 정도?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FNF를 비롯한 뭐 다른 의복주들 움직임도 오늘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꼽아봤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익 IPS와 원익 테라스메콘 보겠습니다. 둘 모두 강해요. 앞서서 주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요. 이슈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IPS가 테라스메콘을 흡수합병하는 네네. 이제 설이 돌면서 이제 조회 공시가 뭐 나오기도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전문가님께서는? 저는 이 뉴스를 네. 보면서요. 네네. 사실 결국에는 기업의 마음대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뭐 경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지만 뭐 설마 원익 IPS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 말 조심해서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방송국에? 네네. 네네네. 그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조금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게 이 기업들, 이 원익 테라세미콘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6년 3월 달에 원래는 합병 추진을 했었죠. 네. 그때 이제 합병 비율이 얼마였냐면 원익 IPS가 1, 그리고 원익 테라세미콘이 1.05였습니다. 네. 그런 실질적으로 그때 합병에 대해서 부결이 됐어요. 반대표가 많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2018년 3월 달에 사명이 변경됐는데 이제 원익 테라세미콘으로 이제 변경된 거였는데 이 원익 테라세미콘이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이제 26,000원대, 27,0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이제 17,0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1대 1.05였다면 지금도 1대 1.05로 만약에 한다면 과연 반대를 할까라는 의문부호를 던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반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27,000원, 지금은 네. 17,0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중이 드러나는 걸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테라세미콘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의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 뭐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네네. 검토 중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말은 잘 안 하거든요. 네. 뭐 확정된 바가 없음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럴 뿐인데 검토를 하고 있다. 네. 그럼 어쨌거나 그러면 주가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냉정하게 기대감 바라봤을 때문에. 때 우리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영이 될 확률이 있죠. 그리고 지금 안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관 선정사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주관 선정사에 대해서 체결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의미까지도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보에 노출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원익 테라세미콘에 대한 또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원익 홀딩스입니다. 결국에는 같은 계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 대해서 합병을 하는 게 회사 측에서도 좀 더 일괄적인 작업을 추진할 수 있고 라인업의 다양화도 될 수 있고 중복적인 투자 여부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라고 바라보겠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은 다만 지금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 10% 가까이가 지금 종가상으로 오르고 있는 과정인데 원래는 장중 고가가 20%까지 올랐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자리 자체에서 어느 정도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조정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내일은 어렵다 해서 나빠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의 나빠요인지는 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진 않긴 한데요. 조선주들이 뭐 뚜렷한 엄청난 이슈 없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듯해서요. 이에 네.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골라봤어요. 그러면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 뭐 소폭 이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가 이제 LNG 관련해서 본행지 업체들이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동성 하인텍이라든지 지금 한국카본 같은 종목군들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 결국에는 그런 LNG 운송선에 대한
수주가 좀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호재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 이제 주가에 대한 수급으로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선박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중국의 중소형 조선사들이 상당히 많이 폐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조선주들은 당장 내일 급등하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천천히 배가 빨리 움직이지 않죠. 천천히 상승 국면을 접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살펴보고 왔는데 그중에서 내일 또 바라봐도 괜찮다 하는 종목 꼽는다면 어떤 걸 볼까요? 네, 뭐 FNF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앞으로도 눈여겨보도록 할 거고요. 마감 확인하셔야죠. 어떻게 형성되는지 안실의 앵커와 함께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을 지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도 800선 위에서 지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시면 양시장 탄력 자체는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거래대금 감소와 함께 강보합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29% 상승한 2,309선에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좋습니다. 0.61% 상승 803선에 오늘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가였습니다. (8월 29일)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와 무역 협정을 타결한 미국이 이번에는 캐나다와 무역 협정을 순조롭게 이어갔습니다. 무역 긴장이 완화된 점이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면서 양시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보폭은 작았습니다. 코스피는 0.26% 상승하면서 2,308선의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0.65% 상승하면서 803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특히 9일 연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죠. 수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매도 흐름을 나타냈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지지했습니다. 외국인 200억 원, 기관은 1,297억 원까지 매수 규모를 키웠고요. 다만 개인과 그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개인은 1,985억 원 매도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 매도가 강했지만 역시나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를 지켜냈고요. 외국인은 284억 원의 매수, 개인도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403억 원의 순매수 우위. 하지만 기관은 엇박자를 탔습니다. 587억 원 매도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한편 정부가 슈퍼 예산 471조를 경제 살리기에 투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일자리 부분에서도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고가 되면서 창투사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제미니투자가 3.45%의 강세, KTB 투자증권 비슷한 수준의 흐름세를 보였고요. 우리기술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의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 협상 타결에 어제장 강세를 보였었던 자동차 대표주들이 일제히 반락을 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죠. 숨고르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에 1.19%까지 낙폭을 키웠고 기아차, 현대차 모두 다 파란불 켜진 채 오늘 장을 마감했네요.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